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이 크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오늘 드릴 그 내용은 응애입니다. 응애. 먼저 응애의 특성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응애는요, 기본적으로 응애는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을 구분할 때 곤충강이냐, 뭐 이런 거 종속, 과목, 강문계 예전에 그렇게 배웠죠. 동물계, 절적동물문, 뭐 이렇게 곤충강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응애는 곤충이 아니고 금이다. 특징이요. 곤충은 다리가 3쌍입니다. 그리고 금이는 다리가 4쌍이다. 좌우로 다리가 4쌍이 있다. 그래서 그 응애는 요 금이에 속하고 아주 미세한 금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식물의 엽록소를 흡수합니다. 먹는 게 응애는 보통 일반 금이는 뭐 곤충도 잡아먹고 하지만은 이 응애는 곤충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또 뭐 저런 응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적으로 활용하는 사막 이리응애. 이리응애는 같이 응애도 잡아먹습니다. 요 응애를 잡아먹는 응애가 이리응애입니다. 그래서 천적 활용해서 천적을 활용해서 그렇게 잡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응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 보면요. 첫째, 다양한 그런 그 화초라든지 과수라든지 채수라든지 어떤 산림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십만 종의 그런 응애가 수만 종의 응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한 3가지나 한 4가지 보시면 돼요. 뭔가 하면 그 이제 그 사과의 말에 생기는 사과응애 빨간색이죠. 사과응애 그리고 점박이응애 그리고 또 생기는 게 참은정이라고 이게 고추에 많이 생깁니다. 참은정에. 그리고 기타 또 다른 응애가 많은데 요게 3가지에다가 좀 더 하나 추가할 것 같으면 이제 백화과 작물이나 뭐 마늘이나 양파 이런 데 생기는 뿌리응애. 뿌리를 가야죠. 뿌리. 요리 한 4가지 정도가 좀 피해를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응애는 세대수가 짧습니다. 즉 세대수라는 말은 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이 되는 그 세대가 짧아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보통 한 20년 걸리죠. 20년 평균 뭐 20년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뭐 30년 더 걸립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15년이라고 그랬어요. 15년. 그런데 지금은 한 20년에서 30년. 그런데 응애는 얼마 걸리느냐? 좀 저온기 온도가 낮을 때는 7일입니다. 7일. 그런데 고온기에는 한 3일이나 한 3.5일에서 한 5일 정도, 5 내지 6일. 그러니까 3일에서 한 6일 정도 만에 한 세대가 경과돼요. 즉, 알에서부터 약충을 거쳐서, 부화한 약충을 거쳐서 성충이 돼가지고 다시 알을 놓는 그 기간이 짧다. 그리고 이제 응애는 진들무가 마찬가지로 뭐 필요에 의해서 교배도 하지만은 교배를 하지 않고 무성 번식이 가능하다. 즉, 교배를 하지 않고도 알을 놓을 수 있다. 한번 알을 놓으면 한 30개에서 많게는 100에서 150개까지 알을 놓는다. 그래서 한번 번식이 되기 시작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게 응애입니다. 응애. 그리고 또 응애는 좀 고온 건조한 상태에 많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장마가 심하다.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 그러면 응애는 주춤합니다. 즉, 습도는 약하다. 왜?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잎 뒷면에 많다. 잎 뒷면에 잎이 있으면 앞면보다도 뒷면에 많다. 그래서 약을 칠 때 늘 밑에서 위로 좀 쳐줘야 된다. 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애가 생겼을 때 특히 뭐 고추의 참은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생리적인 장애로 오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는 늘 예찰을 해야 돼요. 최소한 한 일주일 단위로 예찰해 주셔야 되는데 과수가 면적이 아주 넓을 때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이쪽, 한 번 저쪽 자꾸 다니면서 그렇게 예찰을 좀 해주셔야 된다. 중요한 그 예찰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생 초기에 먼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애를 방지할 때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발생 즉시입니다. 발생 즉시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발생 즉시 한두 마리 보일 때 발생을 해야 된다. 둘째, 그리고 이제 둘째 약을 칠 때는 입 뒷면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약을 충분히 좀 쳐주셔야 된다. 그리고 양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2023년도 10월 31일자로 제가 희망퇴직을 했었는데요. 한 35년 동안 제가 농협에서 병해충 상담, 처방, 현장 지도, 농약 판매 이런 걸 했는데요. 한 집에서는 자꾸 각종 약을 다 주고 몇 번을 방지했는데 응애가 안 듣더라.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응애가 안 들을까요? 라고 하소연해요. 다른 집은 잘 듣는다고 하는데 왜 이 집만 안 들을까? 제가 그래서 현장을 쫓아가 봤습니다. 저 필드 상담도 하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평상시 제게 가수약을 500리터짜리 2통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1000리터 1톤을 약을 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과수 면적이 거의 2000평이 되더라고요. 2000평이면 최소한 2톤을 쳐야 됩니다. 500리터짜리 4통은 쳐줘야 돼요. 즉 500평에 한 통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2000평 가까운 면적에 1톤만 방지하니까 SC 가지고 달리기를 했던 거예요. 다니기 바빴다. 즉 양량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응애가 안 듣는 겁니다. 약이 갖는 곳은 죽었고 안 갖는 곳은 안 죽으니까 계속 번식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수가 빠르다. 일주일이면 또 어른이 되는데 금방금방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애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응애제약을 칠 때는 평상시에 1톤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응애약 들어갈 때는 양량이 더 들어가야 된다. 한 1.5톤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요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잡으려면 고추 같은 경우는 흙골에 제초용 부직포를 핀다든지 해가지고 응애 이동도 좀 막아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초생재배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응애는 농작물보다는 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칠 때 풀에도 양량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이 되면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예초에 이제 풀을 베냅니다. 그럴 때 풀에 있던 응애가 다 사과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확기 때 응애 피해를 받으면 과수의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을 베거나 아니면 풀약을 치기 직전에 풀에 있는 응애도 잡초에 있는 응애도 충분히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응애는 이게 저항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항성. 약에 대한 저항성이 금방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기구라고 하는데요. 작용기작이 다른 응애약을 바꿔가면서 교차 살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차 살포. 한 가지 작용기작으로 되는 것을 연용하거나 약명은 다른데 작용기작은 같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응애약 칠 때는 친달성이 좋은, 즉 침투성이 좋은 그런 전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해 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약이 흡수가 좀 잘 되도록, 그리고 약효 좀 오래 가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또 수확기 때는 이게 수확 안전 기준도 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친환경 자재라든지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고도 응애가 듣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좀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 또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응애약 칠 때만큼은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물의 산도는 6에서 한 6.5 pH가 좋습니다. 산도가. 그런데 산도가 알칼리성일 때는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육기 때 석회 보로도액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로도액 같은 경우는 이게 알칼리성 약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도액을 방지할 계획이 있으면 보르도액 방지 전에 응약을 먼저 살포하고 난 다음에 보르도액을 살포해달라. 그래야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보르도액을 먼저 살포하고 난 다음에 응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또 다 같은 약이라도 약효가 떨어진다. 이런 것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시나 이 산도와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 칼슘제가 알칼리성 약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pH가 높은 칼슘제를 살포할 때, 혼용할 때는 되도록 즉 응약을 칠 때는 그 칼슘제를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뭔가 하면 이제 4종 복비 중에서도 응애가 듣는 것이 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작용기작 여기 이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슈퍼펀치입니다. 여기 보면 성분 품목명이 아바맥틴 플러스 설폭사플로르. 여기 설폭사플로르가 뭔가 하면요. 여기 뭐 나오죠. 설폭사플로르. 여기 뭔가 하면 스트레이트. 여기 뭔가 하면 진딧물약입니다. 진딧물약 플러스 아바맥틴 응약. 두 가지 섞인 슈퍼펀치잖아요. 여기는 크린업에는 천연에서 추출한 아바맥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일반 살충제처럼 뚜껑이 녹색으로 되어 있다. 녹색으로. 여기 설명서도 봐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하우스에 살포시 벌을 가두어 주시고 살포한 후 24시간 이후에 벌통을 열으셔도 안전합니다. 즉 살포할 때는 벌이 있으면 벌에 대한 벌도 죽는다. 그 정도로 살충 효과가 있다. 중요합니다. 왜? 아바맥틴 성분은 작용 기작이 6번입니다. 6번. 이 아바맥틴 성분이 처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 일본에서 방사성균, 즉 토양에 있는 방성균을 가지고 방성균 배양액에서 이제 어떤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구충제 활성을 가진 그런 천연물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바맥틴 성분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실험해 보니까, 의외로 이 아바맥틴 성분이 선충이라든지 응애, 진딧물, 굴라방, 이런데 효과가 있고요. 또 소나무 재선충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수간조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맥틴 성분이 있는 작용기장 6번, 즉 버티맥이라든지 올스타 이런 약들은 잠시 제가 책을 한번 펼쳐볼게요. 이게 이제 작물보 지침서인데요. 잠시 버티맥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바맥틴 요 잠깐 펼쳐준 이유가 요겁니다. 뭔가 하면 계통은 뭐냐? 항생제 계통의 약이다. 항생제 계통에. 여기 보시면 유제가 1.8%, 액상은 1.68%인데요. 액상은 전부 다 관주용입니다. 관주용. 유제만 이제 경력살포용으로 판매가 되는데 상표명은 이렇게 원재로 올스타 버티맥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 제품으로 이제 특허 기간이 지났으니까 카페 제품이 많습니다. 해석을 많이 만들어 인덱스, 선문이, 응애충, 레디코, 소렌토, 돌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과부터 시작해서 장미, 오이, 쑥갓, 시금치, 배, 수박, 다양하게 이렇게 참외, 소나무는 제선충입니다. 이렇게 고추도 사용하고요. 대추, 이렇게 응애부터 총채벌레, 굴파리, 나박류 이렇게 다양하게 저 옆에 면도 있습니다. 이게 작용 기작이 대단히 넓습니다. 작용 범위, 작물 범위가 이렇게 총채벌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다. 무, 아로니아 다 있습니다. 마늘은 뿌리 영해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월등후 간조 처리. 복분자도 보면 전박영의 차응의 언제 발생 초기에 발생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분자를 제가 농사를 짓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복분자에 금년도 응약을 2번 넣습니다. 2번 넣는데 요 클린업 요거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갔는 게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쇼크가 작용 기작이 25번인가 한번 볼까? 25 맞죠? 이렇게 제가 또 기억을 다 못합니다. 25A 요 쇼크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응애를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작용기작은 달리하는 것이 좋다. 이제 고추라든지, 고추는 참은지응애,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응애 많이 생기잖아요. 복분자도 응애 엄청 많이 생기는 작목입니다. 응애가 좋아하는 작목입니다. 즉 응애 잎을 좋아한다. 그래서 응애를 방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애를 방지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방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응애 방지한 것이 친환경 자재로도 나온 게 좀 많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사종복비로 나온 응애약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확점에서 혹시 방지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잠깐 보시면 사용 방법은요. 작목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는 사과, 뭐 복숭아, 배 쭉 다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작용기작이 6번 아바믹틴 성분이다 보니까 일반 농약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고요. 500배에서 1000배이다. 500배는 물 한 말당 40ml 들어가고요. 그리고 1000배가 물 한 말, 즉 20리터당 한 20ml가 들어간다. 그리고 관주할 때는 이 한 병 가지고 100평을 사용하시면 된다. 100평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게 구입처는 저는 지금 상주동에서 구입했고요. 저희 지금 뭐 능건조화도 경북 대구 경북 그 사과 능건조화도 판매합니다. 판매하고 역시나 과수의 그 응애 때문에 판매를 하고요. 요게 그 미국에서 제조한 거고요. 이렇게 제조한 거고 수입은 와성원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제게 직접 묻지 마시고요. 요 부분 링크 하십시오. 링크 요거 스캔하셔가지고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이게 뭐냐? 976-7711로 되어 있네요. 976-7711.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종복비 중에서도 응애가 듣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보시면 이제 품목별 농약 사용 지침서가 있는데 안내가 요거 잠깐 봐보면요. 먼저 고추에 이제 보시면 참은증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작용기작이 케틴달트롤 4A가 아닌데 30번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네요. 다트롤 케틴은 30번입니다. 30번. 이거 인쇄 잘못됐을까? 이렇게 10번에 줌, 그리고 13번에 세큐어, 그리고 이렇게 뭐 합제들도 있습니다. 뭐 성캡은 13 플러스 25A. 조금 전에 25A 가르쳐 드렸죠. 쇼크. 예, 쇼크. 그러니까 그 세큐어하고 쇼크가 합제되는 것이 성캡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기작이 뭐 15번, 20번, 21번, 23번, 뭐 3번, 6번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밀베맥틴, 아바맥틴. 아바맥틴은 이제 그 뭐 버티맥이라든지 올스타, 그리고 밀베맥틴은 밀베노크입니다. 밀베노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기작을 중요한 겁니다. 작용기작, 작용기구라고 하는데요. 작용기작을 달리해서 교차로 살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잠시 응애에 대해서 응애의 특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종복비 중에서도 물론 친환경 자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사종복비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크린업. 여기 잠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런 약들을 제가 다 광고성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가 들어올 정도로 제가 파워 유튜브가 아니다. 광고가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름 효과가 있더라. 왜? 천연 아바믹틴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 아바믹틴 성분. 예,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